국정조사에서 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어요. 거의 뭐 바보 행세 같이 하시던데, 물론 기억이 진짜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또 위천한 대행은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정치권에서 재선거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번 선관위 국정조사 뭐 조금 이렇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제 저는 첫날부터 네, 그 선관위 비상임위원들 출석 안 하고 네, 욕 잔뜩 먹고 오후에 그렇죠. 일부 출석하고 네, 서울 선관위원장, 송파 선관위원장 또 출석 안 했다가 네. 욕 먹으니까 뒤늦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맞아요. 일종의 자신들의 이제 책임을 좀 회피하고 네. 뭔가 좀 은폐하려는 이런 데 골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은 독립기구고 네. 뭐 어쩌겠어.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한계가 있는데 네.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는 어쨌든 선관위 문제를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지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시작해서 선관위 내에 여러 유형의 네. 지금 부조리와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는 것도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수사해서 네. 이제 법적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걸 이제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되겠지만은 개헌은 어쨌든 여야가 큰의 정치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개헌 이전이라도 법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여야가 이거 가지고 주도권 다툼이나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 이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네. 뭔가 TF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이 후속 논의를 좀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철한 직무대행이 관용차 바꿔타기, 그러니까 이부제 차량 이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관용차를 조금 전기차를 아마 바꿔 탄 것 같아요. 번갈아서 가면서 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거 얼마 전에 무슨 경찰청장인가요? 어디 성북군가 경찰서장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직무 배제돼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똑같은 짓을 하셨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본인 편리하자고. 아니 근데 저는 네. 위철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 게 이분이 정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네. 그리고 깐부 출신 또 이제 밥 친구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아니라고 본인 말했습니다. 뭐 그러면 뭐 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른바 우리 이 법조계를 장악하다시피 한 서법 출신은 아니에요. 네. 서울대 법대 출신은 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성대법대인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참 이분이 이 변호사 대한변협 회장을 하면서 네. 그 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권위를 내려놓는 변협 회장 이렇게 네.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권위적인 그런 변호사협회를 좀 바꿔놓은 인물이다. 네. 그럴 때는 그런 태도가 맞죠.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인데 굉장히 뭐 나는 나다라는 식의 행동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네. 본인을 자리에다 임명해 준 이 대통령은 지금 노심초사 연평도까지 가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선택적 모병제 이야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분은 무슨 엉뚱한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무슨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상임위원들은 자기들의 그 일이 있습니다. 나오기가 힘듭니다. 네. 이런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본인은 지금 버스를 타고 오고 택시를 타고 하던 뭐 할 텐데 네. 지금 뭐 이부제한다고 차를 바꿔 타고 네. 오는 그거 지금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네. 태도부터 싹 바꿔야 돼요. 네. 완전히 무슨 대법관이라고 해서 상임위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헤아리는 눈빛과 표정과 이게 필요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선관위 태도를 보면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위철한 상임위원은 수사 의뢰를 했어요. 아니 그럴뿐만 네. 아니라 지금 선관위의 그 임원 중에 소위 상근 선관위원이 2분 하나일걸요. 네, 네, 이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 결정을 이분하고 사무총장이 주로 그렇죠. 했고 심지어는 선관위원장도 자기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알았다가 그러다가 몰랐다가 네. 그러다가 비상근이라는 네. 이유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요번에 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올림픽 그 공원에서 실시죠. 집회를 네. 하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그 해결하고 본인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한 거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선거를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재선거를 한다면 우리 같이 선거를 한 사람들의 권한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해갖고 지금 그렇죠. 전 국민적 분노를 사는 중심에 있는 위철한 대행이 할 얘기는 맞습니다. 아닌 거죠. 네.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보니까 네. 약간 꼰대던데요 스타일이. 누가? 굉장히 위철한 그러시죠. 그 네. 이 상임위원이 네. 특히 이제 뭐 밥 친구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발끈하면서 네. 내 셋째 동생하고 동갑이다. 아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불필요하게? 아니 셋째 동생하고 동갑이면 밥 같이 못 먹나? 아니 뭐 어쩌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분이 아까 뭐 이제 권위를 내려놓는 그 대한변협 회장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뭐 저는 그 평가는 잘 모르겠고 네. 근데 국회에 나와서 지금 저 답변하는 모습을 네. 보면 굉장히 무슨 좀 꼰대 같은 스타일이고 네. 오히려 저는 좀 권위적이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제 국회가 무턱대고 막 소리치고 음. 그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인 만큼 그럼요.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묻는 사안에 대해서 네. 좀 대답을 성심성의껏 하고 국민 정서를 살펴가면서 답을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좀 태도가 일단 조금 문제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와중에 지금 선관위 노조가 그 민주당 아마 이 선관위 개혁 그 개혁 TF에 아마 이런 의견서를 낸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를 없애는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고 선거 다음 날 개표를 진행하자.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선관위 노조에서. 그래서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제시를 어저께 한 겁니다. 처음으로 거의. 이 선관위 노조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선관위 내부에 네. 어떤 의견도 그게 노조든 선관위원이든 네. 뭐 사무처든 지금은 신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선관위 노조라고 큰 틀에서 선관위 문제점의 공범이 아니겠어요? 네. 저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관위 내부에서 무슨 검토 의견이 있었냐면 사전 투표 제도가 선관위원들의 말하자면 이 웰빙을 네. 지나치게 침해하고 과한 지금 과로를 부추기니까 투표 시간을 줄이자는 의견서를 냈었어요. 네. 아침 6시부터가 아니고 8시부터. 네. 그런 데가 선관위입니다. 때문에 별로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에요. 선관위 노조가 저렇게 주장했다 한들. 지금은 반성하고 가만히들 있어라. 노조랍시고 뭐 예를 들어서 선관위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나서서 뭘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전 투표 없애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사전 투표가 너무나도 의심이 간다. 냄새가 난다. 이런 식의 접근만으로 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일은 아니고 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선관위 내부의 일종의 블라인드 게시판 같은 데는 그런 게 나온대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무슨 100개 투표소를 관리해야 되고 네. 또 개표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인력 부족이다. 그러면 왜 위임 사무 다 하잖아요. 네. 그날은 공휴일이고 또 공무원들이 다 투입돼서 그렇죠. 수당도 받고 일을 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네, 네. 이런 이 민주주의적인 선거 절차를 유지하기 네. 위해서. 그런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진장에 옛날에 그렇게 해서 뭔가 미리미리 이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라는 것과 차원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투표 용지 부족이 이게 왜 생겼나 이런 건 사실 이번에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네. 용지가 왜 부족해요? 용지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왜 저 위철한 네. 선관위원이 재선거와 관련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관위 저는 어쨌든 이런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어떤 그 뭐랄까 고충에 대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선거 사물하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다라 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는데
지금 또 그 어떤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관위 직원이 3,0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외국에서는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나라가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3,000명이 넘는데도 늘 인력이 부족한가? 아까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고 사전 투표를 없애는 거는 자신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아마 의견 제시가 됐는지는 편의성 모르겠어요.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요 본투표 이틀로 늘리고 사전 투표를 부재자 투표라고 이런 법안이 국민의힘에선가 네. 이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거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 노조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선관위 노조는 자신들이 선거 관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어디서 구멍이 났고 어떤 문제가 네.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리포트를 쓸 일이지. 네. 이거 보니까 정치인들이 할 일을 지금 대신하고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지금 국조특위가 지금 네.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은 다 지금 이런 위철한 직무대행 차 사용 문제라든지 네. 또는 선관위원장의 해외 순방 문제라든지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볼 때 국조특위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관위 개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이 어디선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입법조사처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이미 제도는 다 있는데 네. 법대로 안 해서 그런다는데 제도가 다 구비돼 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제도, 그러니까는 국조특위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전부 이제 그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그 다음에 국조특위 다음에 특검이 불가피하다면 특검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서 어디에선가 지금 드래프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원포인트 헌법 개헌이 불가피한 일인지 네. 왜냐하면은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이와 관련한 헌법 개헌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속하게 초당적인 그런 합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뭐 이번 국조특위에서 나온 건데 이제 사이버 공격이 상반기에 해킹 건수가 10만 건을 넘었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작년보다 68배가 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선관위 부실 관리 이슈가 뭐 실제 보안 사건까지 가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하고 그렇지만은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서는 해커들도 요즘에 AI를 쓰기 때문에 공격 횟수가 많아진 건 사실인데 실제 해킹으로 이어져서 선거 시스템이 피해 본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선관위만이 아니고 네. 우리 정부 시스템 전반에 해킹 시도가 네, 늘었을 뭐, 거예요. 네, 그랬을 전체적으로. 네. 근데 이제 선관위는 특히 예민한 거죠. 그렇죠. 이게 선관위. 아무래도 뭐 지난 계엄도 약간 뭐 여기가 발단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윤 대통령도 분명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이게 있고. 이렇게 진척이 되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설사 부실 선거라 하더라도 네. 그 부실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정 선거로 착각한 게 뭐가 잘못이냐. 부실 선거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부정 그렇죠. 선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네, 네. 되치기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선관위 특검해야죠. 이거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든 뭐 방송 언론에서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미정미정한데 뭐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거의 모든 이게 뭐 보수층에서는 93.3%, 중도층에서는 84.6%, 진보층에서도 78.3%가 특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4.5%,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4.3%가 이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전부 다 응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하면 서른 네. 그 말씀대로 읽어주신 대로 첫 번째로는 이제 국정조사로는 어떤 답도 얻지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게 말 그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큰 거예요. 두 분 뭐 의원님 계시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국회에서 뭐하긴 또 정당 다툼하다가 또
뭐 서로 소리만 지르다가 또 끝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 특검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들도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보니까 특검을 가야 뭐가 뭐 나오더라. 그것도 뭐 엉성하기 짝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이다. 네. 이것도 참 흥미로운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특검이 이제는 이 일상이 돼 버렸어요. 특검 달고나가 됐어요. 특검 달고나.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특검이 됐어.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아니 왜 검찰을 없애가지고 계속 특검 하니까 네.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특검을 해야 돼. 이게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특검이 달고나가 된 우리의 어떤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만으로는 어린 방풀은치도 없고 네. 특검으로 가서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동안 그렇게 특검 했잖아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검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것도 특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45일이든 60일 과정은 네. 정말 말 그대로 문기적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빨리 특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네. 정확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헌법 개정 없이 법률 시행으로만 가능한지 진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되는지 네. 거기까지 특검에서 검토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선관위 문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매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해법을 뭐 아직 못 찾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뭐 맨날 국회- 고발성 얘기만 나오는 네, 것이지. 국회에서도 이게 뭐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가서 수사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어떤 좀 잘못된 점이라든지 누가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국민들이 궁금한 건 누가 아니 왜 그리고 제일 포인트는 투표 용지 부족인데 네. 자동차를 2대를 썼느니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나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빨리 어떤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